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도 세계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폭발음도 없고 탱크도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가고 있죠. 식료품 가격이 또 올랐는데 그 이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운송로가 분쟁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고, 매일 쓰던 앱이 여러 나라에서 갑자기 먹통이 된 건 초강대국들이 서로를 기술 금지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본 드론 공격 기사는 지난번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전의 사건들과도 이어져 있죠.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지역 분쟁들이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대결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에서 전쟁으로 바뀌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보통 총과 탱크가 난무하는 전면전을 떠올립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전쟁을 선포하고 수백만 명을 동원해 대륙 전체에서 싸웠죠. 하지만 오늘날 전쟁의 정의는 훨씬 더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전쟁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세계대전은 극도로 가시적이었습니다. 탱크 행렬, 징병 통지서, 배급표, 전쟁은 누구에게나 명확했죠. 하지만 지금의 전장은 도시와 국경선만이 아닙니다. 공급망, 금융 시스템, 사이버 공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이 전장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언제 시작됐는지 알기 어렵고 선포조차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는 전장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202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7천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단 1년 만에 9% 이상 증가한 수치죠. 냉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이었고 10년 연속 증가입니다.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군사 예산을 늘렸고 그중 상당수는 복지나 국내 지출을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평화로운 세계의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 모두가 더 길고 복잡한 충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세 곳으로 집중되고 있죠. 동유럽, 중동, 그리고 태평양입니다. 먼저 동유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짧은 전쟁이 될 거라 예상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 전쟁의 상징은 탱크가 아니라 드론입니다. 양측은 한 번의 공세에 수백 수천 대의 드론을 띄웁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장 손실의 절반 이상이 무인 시스템과 관련돼 있습니다. 현대전의 상당 부분은 벙커 속에서 날아다니는 기계들을 조종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수십 개 국가가 무기와 정보, 산업 역량을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 뒤에는 또 다른 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느슨한 연합은 공식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막대한 양의 탄약과 미사일을 제공했고 이란은 드론과 기술을 지원합니다. 중국은 직접 무기를 보내지는 않지만 전쟁을 지속시키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죠. 이들은 나토 국가에 직접 총을 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 공격, 전자전, 인프라 교란을 통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트해의 상공에서는 민간 항공기의 GPS가 반복적으로 교란되고 해저 케이블은 설명 없이 손상됩니다. 공식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모두가 전쟁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규칙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2024년 이란은 처음으로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갔고 여러 나라가 요격에 나서야 했죠. 이듬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미사일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로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의 직접 충돌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병원, 항구, 전력망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국경을 넘는 파급력입니다. 중동의 정전은 유럽의 물류를 멈추게 만들 수 있고 한 나라의 서버 공격은 다른 대륙의 일상을 흔듭니다. 태평양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전장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침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전쟁의 조건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바다에서는 회색 지대 전술로 압박을 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은 서서히 재편되고 해적 케이블과 위성은 보이지 않는 전투의 대상이 됩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칩, 전자제품, 클라우드, 물류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관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장은 지구 궤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위성은 통신, GPS, 금융, 군사작전의 핵심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서로의 위성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SF가 아닙니다. 몇 번의 성공적인 공격만으로도 항공과 해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경고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강대국들이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대리전을 벌이고 있고 100개 이상의 나라가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동맹은 다시 블록화되고 공급망은 우리대 그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중요 인프라는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죠. 이 중 절반만 익숙하게 들려도 우리는 이미 위험한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대 산업은 효율성과 적시 배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 모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포탄, 반도체, 연료, 생각보다 빠르게 고갈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급이나 장기 정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20년의 화장지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게 모든 물건에서 동시에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미노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은 더 이상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의 문제라는 겁니다.